시청 여러분, 이번 사건 진짜 집중해 주십시오. 자, 지난해 11월 세계 여행 중이던 한 여행 유튜버가요, 이 남미의 에콰도르에서 겪은 정말 충격적인 사건인데, 박 변호사님, 네. 조금 특별한 방식으로 여행 중이었다고요? 맞습니다. 2019년도에 멕시코에 취업해서 여행 유튜버 역할을 좀 하고 있는 분이신데요. 남미 여러 나라를 돌면서 여행 유튜버 같은 것들을 찍고 있었는데 지난해 11월 에콰도르 여행 오토바이를 타면서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남미 여행을 하고 있는데 또 무엇이든 도와드립니다라고 하면서 현지인을 도와주는 그런 따뜻한 영상을 찍는 그런 유튜버를 좀 했던 것 같습니다. 멕시코에서 스페인어를 좀 했기 때문에 소통하는 게 어렵진 않았다고 그렇겠네요. 하고요. 남미가 스페인어 쓰는 데가 많죠. 예. 그래서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이날 또 이동을 하고 있었는데 거리에 보니까 에콰도르는 거리에 시위가 열려서 여기 조금 가기가 좀 그래서 오전에 지나갔던 안전한 길이 아닌 유일하게 열려있던 초행길로 이동하게 되면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하필이면 안전한 그 거리가 시위로 딱 통제가 되면서 처음 가보는 초행길로 들어서게 됐다는 거죠. 결국 거기였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하면서 바로 나는 거 봐. 야! 아 미친데. 아 짜증나. 아 어떡하지? 핸드폰 뺏어갔어요. 이 와중에 무슨 생각 드는지 아세요? 진짜 바보 같은 것들이 카메라는 왜 안 가져갔냐. 진짜 멍청한 카메라 그냥 이 클립으로 돼 있는 거라 가지고 오토바이 앞에다 이렇게 걸어놨는데 뜯어가기 힘든 핸드폰이나 뜯어가고 카메라는 또 안 가져갔어. 아, 그러니까 달리는 오토바이에서 저렇게 뒤로 확 오더니 그냥 확 백주 대낮에 말이죠. 그러게요. 그러니까 시위가 있으니까 처음 가보는 길인데다가 또 한쪽으로만 달려야 돼서 속도가 좀 늦춰졌다 옵니다. 그럴 때 갑자기 한 남성이 다가와서 휴대전화를 탁 뜯어서 간 겁니다. 저 뒤에서 지금 뒤에서 온다. 오고 있죠. 그러니까 속도가 굉장히 느리니까 가능했던 일인데 사실 사실 이 유튜브가 중남미의 경험이 많기 때문에 이럴 때 쫓아가면 안 된다는 걸 알고는 있었대요. 근데 보시다시피 뻔한 대낮이잖아요. 그리고 주변에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괜찮겠다 싶어서 스페인어로 도둑이야 도와주세요 이렇게 외치면서 아니, 저 와중에 또 메롱을 하네 또. 저거 사실 저 중남미에서 방송하고 있는 현지 그 방송 준비하고 있는 기자 휴대폰을 가져가는 그런 영상도 찍힌 적 있었잖아요. 월드컵 맞아, 때. 맞아. 그러니까 근데 이분은 또 예전에 콜롬비아에서 흉기 강도에게 위협을 당했을 때 저렇게 소리를 질러서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던 경험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지기도 하고 내가 오토바이 타고 있으니까 저거 못 잡겠어 싶어서 쫓아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뭔가 쎄한 느낌이었답니다. 자, 메롱. 자, 싸한 느낌이 드는 이유 무엇이었을까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트라이앵글 속으로 무슨 얘기인지 유튜버 얘기 들어보시죠. 느낌이 좀 쎄했던 게 도망가다 말고 저를 가만히 쳐다보면서 응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 멀리서. 잠바를 벗으면서 그런 제스처를 취하길래 뭔가 느낌이 쎄하다 하고 딱 뒤를 돌아보는 순간 제가 걔네들이 만든 트라이앵글 속으로 딱 들어가는 순간 세 명이서 동시에 덮치더라고요. 저를 넘어뜨리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더 빠르다 보니까 순식간에 이제 빠져나오기는 했는데 이제 문제는 그 상황에서 빠져나오고 제가 앞에 있는 골목으로 무작정 들어갔거든요. 이 골목은 또 어떤 골목인지 모르니까 잠깐 들어가서 또 멈춰 있었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다시 또 미친 듯이 달려오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이제 골목에 차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차 사이로 이렇게 도망을 갔는데 그 택시를 후미등을 박으면서 멈췄거든요. 와, 그러니까 강도 3명이 한 팀이었고 토끼몰이 하듯이 그렇죠. 지금 유튜버를 막 구석으로 몰았던 거예요. 그 오토바이까지 뺏으려고. 그렇습니다. 세 명이 이제 트라이앵글로 좁혀온 건데 어. 유튜버가 이제 오토바이 방향을 이제 바꿔서 도둑을 뒤쫓는데 이 도둑이 갑자기 외투를 벗고 흔들면서 유튜버를 막 쳐다봤다고 합니다. 그 순간 와 이거 좀 싸한 느낌이 들었고 뒤를 돌아보니까 이 도둑을 포함한 남성 3명이 유튜버를 가운데에 두고 넘어뜨려라고 소리치면서 동시에 덮치려고 한 겁니다. 이 당황한 유튜버는 순식간에 그 틈을 빠져나와서 그 눈에 보이는 골목으로 무작정 들어가서 뒤를 돌아보니까 남성들이 전속력으로 달려오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극도의 공포감을 느낀 유튜버는 오토바이로 차량 사이를 질주하기 시작했는데 정신없이 달리던 중에 택시 후미등을 또 들이받았다고 합니다. 방금 그 3명이 다 다른 사람들입니다. 당시에는 사고를 냈다는 생각보다 어떤 곳인지도 모르는
이 낯선 골목에서 강도에게 쫓기고 있다는 생각에 두려운 마음뿐이었다라고 전했습니다. 자, 휴대폰 도둑 맞고 강도한테 쫓기고 결국 도망가다가 택시를 후미등을 들이받기까지. 아유, 이거 진짜 너무 안타깝다. 그렇죠. 특히나 또 좋은 일을 마치고 돌아가던 길에 일어난 일이라서 더 안타까운데요. 일단 유튜버가 택시와 부딪힌 이후에 돌아봤을 때 이미 강도들은 사라지고 없는 상태였다고 하고요. 그 사고를 당한 그 택시 기사님이 씩씩거리면서 막 앞으로 다가왔대요. 그래서 스페인어가 가능하니까 유튜버가 자초지종을 설명했더니 택시 기사가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을 겪게 해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셨다고 합니다. 이 택시 기사한테 들어보니까 강도를 만났던 그 거리가 원래 좀 위험한 지역이라고 해요. 그래서 평소에는 경찰이 순찰을 도는데 이 사건 당일에 시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때문에 경찰들이 빠져있던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이후에 경찰에게 강도에게 이 빼앗긴 휴대전화 찾을 수 있을지 물었지만 경찰은 불법 이민자가 워낙 많고 다른 지역으로 도망을 쳐버리면 잡기가 어렵다 이런 답변만 남겼고요. 또 유튜버가 좀 알아보니까 알게 된 게 에콰도르에서는 중고 휴대전화 가격이 한 달 월급과 맞먹을 정도로 굉장히 큰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도둑들이 휴대전화를 가장 먼저 노렸던 것 같습니다. 자, 끝내 뭐 이 휴대폰 찾지 못하셨대요. 그런데 박 변호사님, 네. 그날 나쁜 일만 있었던 건 아니라고 해요. 좋은 일도 있었다 그래요. 결국 택시 기사와 함께 숙소 근처까지 이동을 했고요. 현지 한국인 식당 사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안 쓰던 휴대전화를 줬다라고 하고 그것을 갖고 다시 또 연락도 하고 했는데 이제 문제는 더 이상 하지 않을까 아니면 또 이걸 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니까 계속 하겠다라고 하면서 그 이유를 좀 설명하는데 처음 보는 경치가 매우 좋다라고 합니다. 자기는 가면서 이 좋은 또 사람들이 뭐 저런 도둑이나 나쁜 사람도 아니, 있지만 말씀하셔도 돼요. 네. 한 번 더. 예, 나쁜 사람도 있지만 좋은 사람들이 지금 그래, 감사함이 얼마나 있기 순해, 때문에 순박해. 이런 나쁜 사건으로 망치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해요. 또 평소에는 보기 어려운 풍경도 볼 수 있고 남미 사람들 괜찮대요. 엄청 순박하고 친절하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이런 나쁜 사람들 참 나쁘게 하기 때문에 망치고 싶지 않다라고 하고 이 지금 페루에 오토바이 있는데 다음 목표는 아르헨티나로 간다고 합니다. 남미를 다 가는 게 이제 목표라 가지고 아마 세상 끝으로 불리는 아르헨티나 우수아이아까지 가려고 한다고 하니까 다음 달에 다시 출국을 해서 페루로 가고 아르헨티나 등등으로 계속 이동해서 무엇이든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유튜버를 계속 찍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 양 변호사님, 제가 들어오기 전에 에콰도르란 어떤 나라인가 제가 좀 검색을 해봤더니 살인율 남미 최고. 예, 지난해 살인 사건 9,101건, 하루 평균 25건. 그 앞서 시위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네. 조직 범죄가 난무하는 상황을 에콰도르 정부에서 최근에 내전으로 규정을 하고 비상사태를 선포했대요. 그래서 이제 범죄 근절에 나섰지만 여전히 개선의 여지는 없어 보이고 또 당장 지난주 관광지 해변에 참수된 사람 머리 5개가 발견이 됐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나라다 보니까 백주 대낮에도 오토바이 타고 다녀도 저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그랬잖아요. 월드컵 중계를 하는데 기자 생방송하고 있는 기자의 휴대폰을 가져가는 모습이 찍혀서 굉장히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었고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 곳이라고 할지라도 정부가 보장하는 안전한 거리들도 그렇죠,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시간대들도 낮 시간대나 이런 데 관광객이 갈 수 있는 곳들은 있는데요. 이 여행 유튜버만 해도 나름 굉장히 많은 노하우가 있고 그럼요. 또 그런 곳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도 알고 있는 친구고 또 약간의 언어 소통도 되니까 저런 곳들까지 찾아갔던 것이 그냥 관광객을 하겠답시고 나도 특별한 데 가봐야지 라는 식으로 호기심에 그렇게 아무 데나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도 같이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남미 여행 가실 때 뭐 다들 알아서 하시겠지만 정말 꼼꼼히 취재를 해보셔야 된다. 여러분과 함께 울고 함께 분노하겠습니다. 지금 사건 반장에 제보하십시오.